안녕하세요. 저는 동갑내기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하던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남편이랑은 결혼한 지 1년 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돼서 이혼을 할 줄은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는데 일이 이렇게까지 되어버렸네요. 제가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이유는 남편의 지나친 경제관념이에요. 수지타산을 따지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어떨 땐 누가 봐도 비효율적이고 비상식적인데도 그냥 돈을 아껴요. 한마디로 자기 지갑에서 돈 나가는 꼴을 못 보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연애 때도 그랬어요. 당연히 다른 사람한테 돈 쓰는 걸 싫어하고 웬만한 건 다 더치페이를 해요. 그리고 취향과 상관없이 그냥 모든 걸 싸게 싸게 하는 걸 좋아해요. 갖고 싶은 게 있어도 다른 비슷한 제품이 더 싸면 두 번 생각도 하지 않고 무조건 더 싼 걸로 고르는 식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저나 남편이나 중소기업에서 적은 임금을 받으며 다녔기 때문에 남편의 그런 태도에 크게 불편을 느끼지는 못했어요. 어차피 쓸래야 쓸 돈이 없었고 그렇다 보니 저 역시 싼 걸 찾아다니는 경우가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남편은 입버릇처럼 사치 부리지 말고 차곡차곡 모아서 저랑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늘 말해왔어요. 그러니까 조금 짠돌이처럼 보일지라도 저와 다 결혼하기 전에 살림을 차리기 위해 이렇게 아끼고 있는 거라고 말을 했지요. 저한테 엄청 잘 하기도 했고 우리 둘 다 회사에서 벌이가 그닥이기 때문에 지금 아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큰 불만은 없었어요. 거기에 남편은 항상 우리 젊을 때 조금이라도 더 모아서 노년에 재밌게 놀러 다니면서 살자고도 했거든요. 오히려 저는 남편을 계획적이고 알뜰한 남자라고만 생각했지 이 정도로 지질이 궁상인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사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결혼에 관한 건 어느 정도 아끼지 않고 하고 싶었어요. 모든 여자들이 그렇듯 저도 제 결혼식에 대한 나름의 환상과 기대가 있었고 또 여자 일생의 처음이자 한 번뿐인 이벤트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그거 다 허례허식이라며 어떻게 그날 하루에 돈을 그렇게 털어먹을 수 있겠냐고 그냥 제가 좀 포기해서 쓸데없이 돈 낭비하지 말고 아꼈다가 나중에 편하게 살자며 저를 설득할 들더라고요. 보다 못한 친정어머니가 보태주신다고 해도 남편은 그마저 극구사양하며 아끼자고 고집을 부렸고요. 결국 친정어머니가 남편 몰래 보태주신 돈으로 그나마 드레스하고 메이크업은 제 취향대로 할 수 있었어요. 거기에 코로나 시국 덕분에 결혼을 하고도 신혼여행도 해외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쉬운 대로 제주도라도 가보자 해서 제주도에 가게 됐고요. 저는 남편에게 한 번뿐인 허니문 숙소인 만큼 좋은 곳에 머물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수학여행이나 갈 법한 펜션을 예약해뒀더라고요. 펜션이라고 세련되고 분위기 낼 만한 곳이 많았는데도 정말 어디 단체에서 단체 여행을 올 만한 곳으로 골라놨더라고요. 저는 펜션을 보고 이게 뭐냐는 듯하는 표정을 짓고 있는데 남편은 저보고 표정이 왜 그러냐고 내부도 다 리모델링 된 곳인데 가격도 너무 좋지 않냐면서 저한테 자랑하듯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좋은 곳에서 머물고 싶다고 하지 않았냐 하자 어차피 잠만 자는 곳인데 그런 데다가 뭐하러 돈 낭비를 하냐고 하더라고요. 분노한 제가 위약금을 내가며 취소하고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가 자기가 고른 곳을 취소했다는 사실보다 그 위약금 몇 푼에 화가 나 있더라고요. 여행지 내내 돈 아껴야 된다면서 밥도 제 거만 시키게 하고 한 사람 앞에 하나 시켜야 하는 곳에서는 자기는 안 먹을 테니 밖에서 기다리겠다고 저 혼자서만 먹으라고까지 했어요. 애도 아니고 여행지에서 내내 그런 식으로 땡깡을 부리고 있으니 아무리 어쩔 수 없이 온 제주도라지만 신혼여행이나 다름없는 여행이었는데 그렇게 신혼여행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회사를 관두고 작은 사업을 시작했어요. 당연히 남편은 당장 제가 수입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반대를 했고요. 하지만 결혼할 때 친정어머니께서 보유 중인 부동산이 있어 그 집에 전세로 저희가 완전히 자리 잡을 때까지 무상임대를 해주신 게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는지 며칠 궁시렁대다가 금방 포기하더라고요. 새로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 이래저래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비용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일 때문에 만난 사람에게 식사라도 대접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요. 그래도 접대용 식사인데 남편하고 연애할 때처럼 맨날 국밥이나 분식을 먹을 수는 없지 않나요?
그렇다 보니 때로는 식사에 10만 원 정도 지출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남편이 질색팔색을 하면서 저를 사치나 부리는 여자로 취급을 해요. 제가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꼬박 모아온 돈을 사업자금으로 쓰고 있는 거고 사업을 운영하면서 비용 처리가 가능한 부분인데도 그 돈이 결국 벌돈에서 나가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사업으로 쓰는 돈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루려고 했어요. 남편이 이렇게 아끼는데 급급한 데는 남편 나름의 사연이 있기는 해요. 연애할 때는 전혀 몰랐는데 결혼 후 시모가 말하길 남편이 어렸을 때 시댁이 정말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장남이었던 남편은 돈을 아껴 쓰는 걸 습관화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지금도 금액이 조금만 커지면 엄청난 죄책감을 느낀다고요. 그래서 남편과 돈 문제로 부딪힐 때마다 답답하고 결혼 후에는 재산이 공동의 재산이 되었으니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사사건건이 부딪혀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내가 선택한 남자이고 결혼 전에 제게 보여줬던 모습과 결혼이란 건 어느 정도 서로 맞춰 살아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참고 또 참았습니다. 남편이 제게 바라는 게 있는 만큼 남편도 저에게 맞춰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제가 결국 남편의 태도에 폭발하게 된 건 바로 얼마 전의 사건 때문입니다. 남편과 장을 보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정말 우연히 길에서 중학교에 다니는 사촌동생을 만났습니다. 저희 외삼촌의 아들로 어렸을 때 맞벌이 부부인 외삼촌네의 부탁으로 저희 어머니가 키우셨거든요. 사촌동생이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 사춘기가 오고 난 뒤로부터는 저를 예전보다는 어려워하긴 하지만 외동인 저한테는 그때부터 쭉 친동생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얼마 전 삼촌네가 근처로 이사 왔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정말 신기하게 사촌동생을 길에서 마주친 거죠. 동생에게 어디 가냐고 물었더니 아침부터 아파서 고생하다가 결국 병원 가서 약 받고 집에 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을 보니 외삼촌도 외숙모도 안 계실 시간 같아서 집에 가면 누구 있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아무도 없다고 하길래 동생 안색도 안 좋아 보이고 해서 제가 억지로 근처에 있는 죽집에 끌고 갔어요. 어떻게든 밥 한 끼는 먹여서 보내야겠더라고요. 동생은 싫다고 했지만 제 마음이 안 좋아서 억지로 죽집에 데려가 앉혔어요. 근데 보니까 남편 표정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요즘 시국이 그렇다 보니 아픈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게 불편해서 그런가 했어요. 저한테야 친동생 같은 사촌동생이지만 남편하고는 교류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 동생이니까요. 그래도 아픈 사촌동생이 처음엔 속이 안 좋다며 힘들어하면서도 한술 두술 떠먹다 보니 되게 잘 먹길래 약 먹고 나서도 안 좋아지면 좀 더 먹으라며 전복죽 하나를 더 포장해서 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남편과 장 보러 갈 요량으로 저는 산책하듯이 밖에 나오느라 핸드폰이며 지갑이며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계산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들은 채만 채 가만히 있고 지갑을 꺼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계산 안 하고 뭐 하냐니까 사촌동생한테 네가 먹은 건 네가 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순간 제 남편이지만 미쳤나 싶었어요. 하마터면 입 밖으로 욕이 나올 뻔했습니다. 진짜 너무 쪽팔리고 당황스러워서 남편을 따로 불러냈어요. 그리고 동생에게 안 들릴 만한 거리에서 있는 욕 없는 욕 다 하면서 당장 가서 결제하라고 했어요. 진짜 정이 확 떨어지면서 방금 먹은 죽이 다 올라오는 기분이더라고요. 당황한 동생에게 가끔씩 니네 매형이 저렇게 장난치는 걸 좋아한다고 농담처럼 얼버무렸어요. 그리고 셋이 죽집에서 나왔는데 남편이 동생을 따로 부르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정신 차리고 동생한테 용돈이라도 주려고 하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동생 핸드폰에다 뭘 찍고는 다시 되돌려주더라고요. 뭔가 싶었지만 따로 묻지 않았고 남편도 따로 말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냥 그대로 집에 가서 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외숙모한테 전화가 와서 다짜고짜 저희 남편 바꾸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무슨 일이시냐고 물으니 외숙모가 저랑 할 이야기가 아닌 것 같다고 자꾸 남편 바꾸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러지 말고 저한테 말씀하시라고 하니까 외숙모가 한숨을 내쉬면서 네 남편이 우리 애한테 계좌번호를 찍어줬다는 거 너도 알고 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남편이 제 사촌동생한테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얼굴은 화끈거리고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고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 길로 외삼촌네로 달려갔더니 사촌동생은 저를 보려고도 안 하더라고요.
외숙모가 말하기를 사촌 동생은 죽도 별로 먹고 싶지도 않았는데 억지로 먹으라고 그러더니 돈 내라고 그래서 너무 억울했다고 하소연을 하더래요. 자긴 돈도 없는데 어떡하냐고요. 안 그래도 동생이 사춘기가 와서 예전처럼 지내지 못하는 데다가 이제 저희 집 근처로 이사까지 왔으니 가까이 살면서 잘 지내고 싶었는데 오히려 더 멀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동생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빌듯이 사과하고 용돈 10만 원 쥐어주고 다시 한번 제대로 사과했어요. 아직도 화가 나 있는 외삼촌과 외숙모에게도 몇 번이고 죄송하다고 남편한테도 단돌이 똑바로 시키겠다고 했고요. 그 길로 집으로 달려와 남편하고 한바탕 했어요. 이제 중학생이 내한테 2만 원을 내놓으라고 한 정신상태가 궁금하다고 한마디 했지요. 그랬더니 되려 저한테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마치 저를 당장이라도 한 대 치려고 하는 기세로 말이죠. 요는 자기가 그 2만 원을 벌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알고 있느냐. 네 사촌동생이 아무리 어려도 땅을 파면 2만 원이 나오는 게 아니란 걸 알려줘야 한다. 돈 알기를 벌써부터 우습게 알게 하면 안 된다는 듯이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제 눈에서 전에 없던 분노를 읽은 건지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노려보고만 있으니 자기는 더 할 이야기가 없으니 이제 그만하라고 말하고는 혼자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밤새 정말 혼자서 엄청 오랜 시간 고민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봐도 이 남자가 좋은 연애 상대여서 결혼을 결심하긴 했지만 이 사람하고는 더 이상은 못 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친척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사실 상상도 하기 싫었어요. 너무 수치스럽고 쪽팔려서요. 자라오면서도 늘 친척들에게 똑 부러진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만큼은 앞날이 걱정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라왔는데 말이에요. 솔직히 그때 기분에는 이혼까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결정하지 못하겠는 상황에 남편이 제발 서로 새 삶을 찾자는 것 마냥 알아서 쐐기를 박아주더라고요. 얼마 전이 신우의 생일이었습니다. 결혼 첫 해라 신우 생일인지도 몰랐어요. 남편이 전화로 여동생 생일이니까 괜찮은 밥집 좀 찾아 예약을 해달라고 하더군요. 제 사촌동생과의 일만 없었다면 저도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일이 있던 이후인지라 좋은 생각은 들지 않고 또 자기 동생 생일이라고 괜찮은 밥집을 예약하라는 말이 곱게 들리지만은 않더라고요. 아마 이때 마음을 굳혔던 것 같아요. 남편의 반응을 보기 위해 제가 예약할 수 있는 선에서 가장 비싼 일식집을 찾아 예약을 했습니다. 인당 20만 원이 넘었고 앉은 자리에서 한 잔에 10,000원은 우스운 주류까지 같이 주문해야 하는 곳이었어요. 남편은 계산할 때까지 가격을 몰랐으니 그냥 초밥집에 온 줄 알고 있었고요. 신우와 시어머니가 예약한 일식집에 도착을 했어요. 이미 인터넷으로도 유명한 곳이었기 때문에 신우는 벌써부터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엄청 기대한 듯이 보이더라고요. 이런 데를 다 데려왔냐고 하면서 그때서야 가격이 얼마인지 들었어요. 남편은 가격에 놀라 적잖이 당황한 듯 보였지만 어차피 예약 취소도 불가능하고 그냥 갔다가 한 예약 취소금만 음식값만큼 지불을 해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자리에 앉더군요.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맛깔난 음식들이 나오니까 저도 계획이 있어 간 곳이지만 기분은 나더라고요. 신우도 신이 나서 음식 하나 나올 때마다 먹을 생각은 안 하고 사진 찍는 데에만 여념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도 좋아하시고 하니 남편은 꽤나 으쓱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계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잘 먹었다고 말하고 나가려던 신우와 시어머니에게 어딜 나가냐고 각자 대신 건 계산해야 하지 않겠냐고 두 사람을 불러세웠어요. 두 사람은 적잖이 당황했지만 그 두 사람보다 더 당황한 건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제 카드로 제 몫을 따로 계산했습니다. 남편은 기분 낸다고 술을 몇 잔이나 마셔서 30만 원이 넘게 나왔고 시어머니와 신우도 스스로 계산하기는 부담스러울 정도로 적당히 많은 금액이 나왔어요. 게다가 남편은 평소에 아낀다고 현금도 하나도 들고 다니지 않고 카드마저도 한도를 50만 원으로 설정을 해뒀기 때문에 두 사람 걸 계산해줄 여력이 안 되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거기에 하늘이 도운 건지 남편이 일단 자기 몫이라도 계산하려고 했는데 카드가 이미 한도 초과가 되어 거절을 당하더라고요. 남편도 가게 안에서 체면 세운다고 저한테 화 한 번 내지 않고 있다가 이젠 도무지 방법이 없을 것 같으니 저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보다 못한 시어머니가 본인이 자기들 건 전부 낸다고 하시기에
남편이 저에게 말해준 것 그대로 말해줬습니다. 2만 원도 땅을 파서 나오는 게 아닌데 그 10배가 넘는 돈을 왜 내주시냐고요. 신우도 이제 대학교 졸업할 때가 다 되어가니 돈 귀한 줄 알아야 하고 남의 돈 쓰는 게 쉬운 게 아니란 걸 알려줘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절대로 계산해 주시면 안 된다고 제가 완강하게 버티니 결국 시어머니는 본인 것만 계산하고 신우도 울상이 되어서는 자기 카드로 계산을 했어요. 대학생이니 돈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지만 식사 한 끼에 그 정도 돈을 썼다면 신우한테는 엄청난 타격이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기분이 나빴던 건지 자기들 계산이 끝나고 가게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남편만 계산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 기세 좋게 화를 내던 남편도 나중에는 저한테 돈 좀 내달라고 빌더라고요. 저는 제 거 냈으니까 너 거는 너가 알아서 하라고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결국 남편은 근처에 있는 은행 ATM기까지 뛰어가서 자기 돈을 찾아와 계산을 했는가 봐요. 제가 집에 돌아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따라 들어오더라고요. 얼굴은 시뻘게 져서 씩씩대고 있는 꼴을 보니 속이 참 후련했어요. 남편은 대번에 저한테 그게 뭐하는 짓이냐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게 뭐가 어떠냐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쳤지요. 어떻게 자기 가족들 앞에서 자기를 그렇게 쪽을 줄 수 있냐며 화를 내더라고요. 지난번 제 사촌동생 일과 다른 게 뭐냐 따졌더니 사촌하고 가족하고 같을 수가 있냐며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는 끝까지 생각하지 않고 저에게 소리만 지르고 있었어요. 검소한 것도 잔돌이인 것도 최대한 이해하려고 해봤지만 또 자기 가족 얽힌 일에선 이렇게 내로남불까지 하는 사람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일관적이게 짠돌이 짓을 할 거면 자기 체면이 어떻든 간에 제가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본인 몫을 각자 지불하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라고 거들었을 테죠. 그런데 자기 가족이 먹는 밥은 얼마가 되었든 자기가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우기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 금액이 비싼 건 여전히 아까워하겠지만요. 여기서 더 남편과 실갱이하면서 서로 소리쳐 싸워봤자 감정만 상할 뿐이란 걸 알고 있었어요. 애초에 원초적인 해결이 필요했던 거죠. 그렇게 좋아하는 돈 이제 혼자서 벌고 쓰고 알아서 맘대로 하라고 했지요. 그랬더니 말기는 또 못 알아듣고 하는 말이 갑자기 왜 그러냐고, 혹시 제가 하는 사업이 잘 안 돼서 그러는 거냐고 하더라고요. 그저 돈 이야기 앞에는 저렇게 민감해져서 앞으로 이 남자와는 어떻게 행복할 틈이 없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혼하자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해주니 그제서야 그러지 말라고 빌더라고요. 아까 혼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울먹이기까지 했습니다. 남편에게 나랑 결혼은 왜 했냐고 했더니 신혼부부로 살면 대출도 싸게 나오고 여러 가지 혜택이 좋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저를 사랑해서 결혼한 거라는 대답을 듣고 앞으로 잘해보자고 하려던 제가 다 한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남편과는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집이야 친정어머니 집에 무상으로 살고 있었으니 아무 문제가 없었고 혼인기간이 짧다 보니 분할할 재산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나마도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기는 했지만 나중에도 제가 마음을 굽히질 않으니 이혼 비용에 돈을 아끼고 싶었는지 순순히 합의를 해주더군요. 그나마 둘 사이에 아이가 없던 게 다행인 것 같네요. 회사는 그만뒀지만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어서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제 자신 하나는 건사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검소한 것과 짠돌이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사람을 자세히 파악하지 못한 제 자신도 있지만 정말 저 같은 사건을 겪기 전까지는 알 수 없기도 하겠지요. 제가 사람을 잘못 본 거기는 하지만 연애할 때 감정 때문에 단점을 장점으로 받아들이시는 분이 없으면 참 좋겠네요. 그래도 거지 같은 남편을 떠나 다시 새 출발하게 되었으니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저한테 앞으로 좋은 일 생길 거라 응원의 메시지 한번 보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만 사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